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재찬이고요. 네, 이모랑 사장님, 네, 두루두루 회장님도 그렇고, 올해가 아마 광주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분주함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들은 지금 지필진이 얼마 전에 회의했거든요. 지난주 회의했는데 지필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어려운 원고 양이 아니라 어려운 건지 몰랐다. 너무 힘들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렵지만 그 걸음들 내딛고 있고 그 어떤 정책성 보고서가 나올 거냐도 중요하지만 이 논의를 왜 시작했느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했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이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고요. 제가 혹시 마이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자 마스크. 네네네. 마이크라고 했네요. 네, 몽롱해가지고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눈썰미가 있으시네요. 노래 하나 듣고 여러 가지로 아침에 힘없게 오셨는데 네 노래 하나 듣고 하나 해볼게요. 아이고야 왜 이걸 눌렀냐? 큰일 났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에 열정적인 라이프엔, 운동에 진심인 라이프엔, 휴식이 필요한 라이프엔, 천천히 반드시 빛나다. 스노우 글로우. 우리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어이 자가 있나 없나 음료수가 있나 없나 왼손 오른손 잡히는 대로 다 먹는구나. 얌얌 쩝쩝쩝쩝 얌얌얌얌 쩝쩝 먹어놓고 또다시 자는구나. 잠을 자다 보니 대낮이 발끝 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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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서 햄버거집 찾아가서 3만원어치 사다 들고 햄버거가 식을까봐 엎어지면 고다을거리를 요요 택시 택시를 잘못하고 집에 가서 혼자 먹고 또다시 자는구나.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오이 비벼 먹어 서로 먹어 대충 먹고 갈아 먹어 눈 뜨고 먹고 눈 감고 먹고 어쩔 때는 화장실 가서 응하면서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간다. 뭐라고?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평생에 65kg는 꿈도 꾸지 말아라 해놓으니 내가 눈물로 뛰고 뛰어빼는 것이 103kg에서 65kg까지 빼야 한다니. 그런데 지금은 왔어요. 요요가 왔어요.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가자. 살이 차오른다
왔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재미없으셨나봐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본 빵 터져서 웃게 만들어줬던 글인데요. 그냥 뭐 웃자고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이 제가 요새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국악의 퓨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글 써야 되겠죠? 근데 국악의 퓨전인데 생각해볼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일단 국악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정말. 그 심사위원들이 불안하지가 않대요. 노래를 잘 못할지 이런 불안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국악이라고 하는 정통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현 시대의 시민들에게 접점을 찾을 거냐에 대한 것들을 찾고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정체성 작업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풍류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좀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전반적인 방향과 확장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현장의 체감도가 없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예. 저희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럼 약간 비슷한 사회적 경제가 활동하고 지향하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민 체감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대회의는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자료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연대회의가 그때 당시는 협동사회연대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201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창립기념일이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다양한 조직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체, 전국 지역 연합체들이 29개 정도 개별 이렇게 업종이나 유형별로 나누어서 전국 단위의 조직체고요. 이런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화통역사이고 사회복지사인데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장애인분들, 좀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존중받고 잘 살까 고민하다가 사회적 경제를 만났는데 막 설레었었어요. 지금도 그 설레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하면서는 자괴감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맨날 만나는 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변화되지 않는데 그 장애 친구하고 너 창업해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자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창업 공부하다 만난 게 사회적 경제거든요. 사회적 경제를 만나면서 사회적 경제면 이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레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 쭉쭉 말씀드리고 요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양은 많은데 이 과정이나 뭐나 이런 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체성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하나는 요거예요. 이게 정체성 작업을 가르고 나누기 위한 거가 아니다. 우리의 고민과 논쟁이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신협부터 뭐 생협이나 농협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 전에 뭐 둘에 뭐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우리도 꽤 나름대로 역사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할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고민들 속에서 정체성 선언이 좀 됐다라고 하는 것들만
말씀 좀 드리고, 이게 사실은 정체성 선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전국 순회를 했던 게 아니에요. 코로나 대응 본부가 1차 끝났거든요. 1차 끝나서 저희가 한 6억 정도 모았죠. 6억 정도 펀딩 모아가지고 현장에 임대료 지원 쭉 하고 1차 마무리를 했어요. 1차 마무리를 짓고 고용조정 제로 선언 뭐 이런 것들 하고요. 1차 선언화 끝나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게 아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전국 순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전국 순회 간담회를 쭉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습회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 학습회하고, 그 이후에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뭐 우리의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도 좀 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확인된 거가 뭐 이런 크게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정체성 강화였어요. 근데 정체성 강화가 왜 나왔냐라고 하는 게 좀 생뚱맞은 거죠. 코로나 대응에 대한 2차를 하자라고 했는데 정체성 강화에 대한 의견들이 나온 거죠. 핵심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주장은 있는데 그 주장이 결합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걸 1cm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걸 2cm라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자들이 다 존재하는데 그 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쪽으로 확대되고 확산된 것 같은데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예. 제 아내가 며칠 전에 허리를 다쳤는데요. 물건 들다 허리를 다쳤는데 물건 들다 허리를 다친 이유는 뭐예요? 무거운 것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냥 허리로 물건을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물건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팔과 허리와 다리와 이게 같이 그 물건을 들으면 허리가 다칠 경우가 드물어요. 못 들으면 못 들었지. 뭐냐면 무리해서 한 곳에서 힘을 쓰면서 그렇거든요. 몸이 함께 협업하고 협응해서 그 물건을 들면 다치진 않아요. 못 들면 못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생긴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체성 선언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윤리강령 TF 논의를 했어요. 윤리강령 TF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학습회를 하고 뭐 이러자.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걸 재가동하고 수차례 논의 속에서 어쨌든 고려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과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시대에 따라 경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해 왔던 경로를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모아내기 쉽지 않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신협을 중심으로 활성화된다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기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한 속에서 이 정체성 논의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그 이후에 우리 사회적 경제에게 요구되는 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요구되는 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결론을 좀 얻고 학습회를 쭉 했죠. 학습회를 쭉 했고 말씀드렸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로서 법이나 제도로서 규정하는 사회적 경제가 있고 실체로서 현장에서 실체로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만 봐도 하나, 둘, 3개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면 5개의 주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주장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분절적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힘을 함께 발휘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나누고 가르기보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정체성 선언 이제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학습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던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 이제 학습회 하고 FGI 하고 한 1년 정도 집필하는 과정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쭉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학습회 하던 날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필진하고 윤리강령 TF들은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한살림 강당이거든요. 강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지가 않으면 온라인으로 언제든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학습회 과정을 쭉 같이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책들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시간, 토요일마다 8시간씩 그 8주를 했는데요. 거기 참여하는 거의 조건은 뭐냐면 자기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자기 보고서를 한 페이지 이상 자기 언어로 쓰는 거.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해서 학습회를 쭉 했고, 제시한 책들 한번 쭉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전체를 다 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정체성 선언 보고서를 보시면 돼요. 정체성 선언 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책들을 쭉 보면서 자기 언어로 써내고 하는 작업들을 쭉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다 그때마다 제출한 노트거든요. 그 노트 이렇게 하면 다 그 개인별로 쭉 있는 것들로 해서 이 과정들, 학습회 과정을 8주 정도 가졌고요. 맨 마지막 이제 종합 토론을 그 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주요한 질문이었어요. 사회적 경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적 경제가 보여준 도전과 성취들은 무엇인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실력은 어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거 이외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각자의 질문들을 던졌죠.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내비게이션을 그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렇죠? 키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목적지를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그 목적지도 잘못 입력하거나 목적지를 입력했는데 주소지가 다르거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 많거든요. 내 생각 다르게. 목적지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뭘 하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 그럼 그 다음부터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 가끔 미칠 때가 있는데요. 뭘 미치냐면 방향을 모를 때. 첫 번째는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얘가 미쳐요. 자기 현위치를 알아야 길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현위치를 모르면 얘가 미치거든요. 두 번째는 방향.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모를 때 목적지를 못 찾아가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적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두 번째, 목적지를 알면 내 위치, 내가 지금 현재의 인식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내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걷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고요. 이건 뭐 다 각자 이 페이퍼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만한 것들을 조금 올려놨어요. 지금 저희 집필위원장님이신데
뭐 사회적 경제 역할은 무엇이냐? 공생의 관계 회복, 포용과 배려의 정신, 생활 속 민주주의, 살림과 뭐 등등등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쭉 넣었고, 네, 뭐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 뭐 저희 정책기획위원장님이 내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학습해하고 이분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계신 분들도 한번 각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들을 던져보면 어떨까? 내 언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근데 그래도 학습회 오신 분들은 꽤 관심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학습회가 다 끝나고 났는데 공통적인 소감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다르네 였어요. 이렇게 다른 애였어요. 거긴 전문가들도 있고 현장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등등 계신데 이렇게 다르구나, 바라보는 거가 관점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지필진이 이 작업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하자가 첫 번째 요구였어요. 첫 번째 요구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빨리 해야 됩니다. 길게 가져고 가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이제 FGI 하기 전에 그 설문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사회적 경제 이런 질문들과 비슷한 것들을 했고 258명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 경력과 경험, 뭐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고, 네, 참고해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사회적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결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혁신적인 기업가의 부재, 대한경제에 대한 이념의 부재, 연대와 협력의 협소, 사회적 경제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뭐 등등등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거를 저는 뭐라고 조금 많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이게 어려운 조직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경영도 해야 되고요. 그 경영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민주주의도 확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현재 협동조합 이사장님, 사회적 기업 대표님이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어주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거가 제 머릿속에 던져졌던 질문이었어요. 대표가 이사장이 아닌, 그리고 한 개 기업이, 한 개 조합이 아닌 이 문제를 해야 될 방법은 다시 되돌아오면 협동과 연대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설문 작업을 쭉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들었고, 여기 뭐 성과에 대한 거, 성찰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서술로 해서 의견을 주신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셨는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찰해야 되는 것들, 뭐 여기에 보면 운동성, 정책성이라고 하는 거, 대한경제 모색, 지역 기반 경영 노력, 사회가치 증명인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사회 문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사실은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FGI를 쭉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여 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협의체 요청드리고 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 플러스 유형과 업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몇 분 채워서 한 40분 정도 FGI를 쭉 진행했고요. 이걸 진행하면서 모두가 다 매우 적절한 논의였다.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개념과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이래, 우리의 역할은 이래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미세하게 범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좀 저희는 현미경을 들여놓고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저희 내부에서는 했었거든요. 현미경으로 이걸 꼼꼼하게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변이 바이러스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그래서 뉘앙스도 세대에 따라 좀 다르고요. 지역이나 업종 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미세하게 다른데 그 뉘앙스를 분석하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 우리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을 넘어서 대한 사회를 위한 주체, 대한 경제를 위한 주체라고 하는 이거로 좀 나설 때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은 사회적 경제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일반 시민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있습니다.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은 거기서 더 한 발 떨어져서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해요. 누구를 위한 사회적 경제예요? 그냥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예요. 그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거의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사회적 경제가 한 거는 제가 막 설레었던 거. 맨 처음 사회적 경제를 만든 설레었던 건 뭐냐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이 우리 사회의 이 운동장이 이 사회적 경제면 수평이 맞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설레임이었거든요. 사회에 대한 변화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IMF 등등으로 요구되었던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너무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 국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개념에 대한 모호한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당사자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장애인 복지를 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모호함에 대한 것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하는 개념을 보다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필지 이제 집필하기 전 단계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사회적 경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 그 함수로 들어가면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 그냥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논리 속에 작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정체성에 대한 학습을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변화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렇게 우리는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현재 우리는 존재하고 실체로서의 사회적 경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도로서 이야기하는 또는 사회적 경제로 여겨지는 조직들이 쭉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에 대한 것들을 정체성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입장이 존재한다. 5개의 관점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관점들을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요렇게만 사회적 경제예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야 니네는 사회적 경제가 아니야. 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드시다가 체하실 것 같아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건가의 첫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사회적 경제를 규정되지 않는 주체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를 하는 주체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보이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쵸? 이 주체는 우리가 끌어안는 주체로 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경제 정체성은 여기입니다라고 만약에 규정하면 이거를 바라보고 그걸 기준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면 다 사회적 경제 주체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어요. 저희가 선언을 했는데 설정했어요. 이 안에 있는 주체가 있어요. 그럼 뭐 이견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체가 여기 있는 주체들하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를 보고 자기 이야기라고 주장을 하면 이 주체는 사회적 경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한 정체성 선언 바깥에 있는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체성 선언 바깥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아니냐? 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이 주체가 정체성이 저거라네?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맞춰가기 위해서 자기를 노력하고 소통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사회적 경제 주체로 품자. 그런데 이 주체가 다른 방향을 보고 이야기한다. 그럼 그거는 우리 주체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건 뭐다?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각자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면 모아진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 뭔가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키가 커요.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키가 작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가 크다 작다는 기준이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키가 이거에 비해 키가 크다, 이거에 비해 키가 작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서 정체성 선언에 대한 것들을 좀 잡자.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논의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체성 선언에 대한 것들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뭐 막 이런저런 거 썼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확장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 부분은 저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실 이런 조짐들은 많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가속도가 붙은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장용석 교수가 이야기한 이게 너무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이거다. 위기가 일상화될 거고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될 거고 위험이 개인화가 될 거다. 위험이 개인화가 된다는 얘기는 뉴 파워라고 하는 책에서 권력이 어디로 이동한다? 개인에게 이동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SNS 등등등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개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저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코로나로 생각해보면 중국 어디 시장으로 지금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 상인 한 명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감염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다 멈춘 거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에는 IMF다 뭐다 이게 다 글로벌 위기였었잖아요. 글로벌 위기에 의해서 우리 일상이 지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누구의 위기? 한 개인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로 오는 거죠. 이것처럼 한 개인의 영향력이 이제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했을 때도 시점은 시민사회가 조직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거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조직화되고 강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위기의 일상화, 사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근데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SDGs 유엔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전기차를 타는 게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쓰는 전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출되는 거하고 비교해 봐서 어떤 게 더 좋아? 그쵸? 얼마 전에는 그 행주를 써서 뭘 닦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휴지나 물티슈로 닦고 그걸 버리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저희 지역에 종이 현수막을 최초로 썼던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고민이었었어요. 정말 종이 현수막을 쓰는 거가 도움이 될까? 나무를 베는 거잖아요. 그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복잡하고 뭔가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퉁쳐서 이야기를 해요. 자료에는 조금 더 세부는 조금 나오지만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느냐? 집합적 임팩트를 구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집합적 임팩트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협동과 연대예요. 그러면 장용철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집합적 임팩트에 가장 적합한 주체는 누군 거죠? 우리 사회적 경제 주체인 거예요. 이미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고 있고요. 연대와 협동이라고 하는 집합적 임팩트를 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하고 있느냐. 이제 마무리 좀 짓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운데 요걸로 규정할 거냐, 요걸로 규정할 거냐, 이걸로 규정할 거냐, 어떤 걸로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를 가두고 협소화시키는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확장하고 넓히는 걸로써 우리의 연대와 협동이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현재 그 조직이나 사람이 서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사 일반 기업으로 주식회사를 막 했어요. 주식회사를 막 했어. 그럼 그냥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이야. 뭐 규정하지 말고 그 사람은 살살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거나 자꾸 지향하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가 우리 쪽으로 향한다면 그 사람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뭔가 협동과 연대의 구체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거기에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가받았고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협동조합이에요. 난 사회적 경제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지향하는 건 저 바깥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볼 것인가요? 냉철하지만 따뜻했으면 좋겠고요. 따뜻하지만 냉철했으면 좋겠어요. 품으려고 하는 지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지향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지만 냉철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품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반으로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필진이 4차례 원고를 썼어요. 윤리강령 TF 회의하면서 계속 바뀌었잖아요. 아주 숙제검사 받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아주 죽겠다고 그러시고 이제 얼마 전에 회의하는데 쟁점이 뭐였냐면 내용이냐 형식이냐였었어요. 여러분들은 내용이 규정하는 것 같아요? 형식이 규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네? 네. 아주 좋게.
뭐 이런 거죠. 이건 물병이잖아요. 그쵸? 왜 그래요?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물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커피가 담기면 이거 무슨 병이에요? 커피병이잖아요. 내용이 규정해요. 내용이 규정해요. 그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마시는 물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씻은 요강에다가 부으면 요강으로 여러분 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그래서 내용이 규정하지만 형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뭐지? 라고 하는 일반 시민은 무엇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이해할까요? 자주 드러나는 사람을 보고 사회적 경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회장님, 대표성을 내고 보이는 그런 분들이 뽑히는 과정 등등에 대한 것들을 보고 사회적 경제는 저렇구나. 저런 사람이 사회적 경제라는구나. 저런 분이 협동작업을 하는구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용과 형식이 다 적합하게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내용은 제 얘기는 뭐냐면 내용은 기본이다.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건 아니지만 내용이 규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용과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이걸 그래서 집필해서 어떻게 담을 거야? 그래서 집필진들이 당신들이 직접 쓰셔. 우리 못 썼어.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담기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이 담기는 고민들이 있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정체성 자원 보고서가 이제 여러분들이 펀딩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적어도 1,600,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2,000이 모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700만 원 딱 반절 모아졌는데요. 이게 설사 돈이 조금 덜 모아지더라도 저희가 이거 맨 처음 작업할 때는 이 책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히는 게 중요하다. 읽히는 것도 개인이 읽는 게 아니라 그룹이 읽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개인보다는 조직보다는 연합체가 펀딩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펀딩도 똑같은 30만 원을 펀딩해도 연합체가 펀딩하면 저희 보고서를 더 많이 드리는 형태로 그런 지향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에 참여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학습회에서 보여드렸던 책 있잖아요. 그게 한 30권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다 보시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정체성 보고서 한 60-70페이지 정도로 정리될 거예요. 그거 하나 읽으세요. 펀딩 참여하셔서. 네, 그거 하나 읽으시면 그게 다 고민들이 담긴 거다 생각하시고 그 펀딩에 참여하시면 저희 집필진하고 윤리강령 TF에서 무료로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겸사겸사해서 펀딩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리고 집필진하고 윤리강령 준비하는 과정 전체 과정 속에서 왜 정체성이라고 하는 고민들 시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강의를 잘 못했군요. 질문이 없는 강의를 했네요. 마이크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냥 목소리 크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준비가 그냥 들고 있어. 대답을 하셔야 돼. 좀 마이크 있어요. 일단 우리 아침 일찍 화이사님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힘든 워딩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체성 선언 펀딩 어제 자정에 내려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이 귀한 기간이 아마 오늘 공비해서 펀딩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제 나올 때 그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제가 응원하는 목소리 하고 시작하면은 누구 또 받아주시죠. 없으면은 저부터 시작할까요? 아니 뭐 어거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 자발적. 네. 네. 마이크 목소리가 커서 마스크 때문에 이게 의외로 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뵙습니다. 네. 그 우리 정책이겠네요. 두 번째는요. 그 아까 계속 그 지향 보는 관점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 그런 거에 대한 그 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안에서 밖을 보고 계속 보시는 분들, 보시는 주체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뭐 접근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장애인 복지하면서 조기 교육을 했거든요. 조기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개 조기 교육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꼭 주 양육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 그러니까 아이에게 끼칠 특징도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얼굴에 뭐가 묻었지라고 할 때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거울을 볼 때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누군가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고쳐주면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고쳐주세요라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거울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그 사람을 믿어야 고쳐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대체적으로는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문제 행동이 되게 많아요. 문제 행동이 되게 많은데 부모님들은 얘 문제야 혼나야 돼라고 해서 나는 부모님을 믿고 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데 나 혼내키네 라고 하면서 관계가 계속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사는 거가. 직원들 교육했으면 좋겠죠. 이사장님들, 대표님들 말하기 너무 어렵죠. 그 사람이 그걸 보여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게 고민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게 해줄까. 반대로 우리 거기 있는 조합이나 직원,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은 어때요? 대표님 저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거 말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분이 거울로 좀 봤으면 좋겠다, 비디오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으로 포럼하는 것도 저는 그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를 기준으로 먼저 나를 살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자기 위치를 찾는 것처럼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누구를 먼저 검색하는지 아세요? 스캔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스캔해요. 자기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스캔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을 누구를 살피는 데 써라? 나를 살피는 데 써라. 두 번째는 혼자 그거를 보이고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줄 거냐, 볼 수 있게 해줄 거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무엇인가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책상이 있는데 이거가 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추가적인 힘을 써야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정 회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가 갖고 있는 뭔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간이 됐든 노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가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협의체 같고, 충남 같은 경우는 윤리강령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이제 윤리강령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서 논의를 쭉 하고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윤리강령위원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런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처가 청주 IWCA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참 배울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고 또 YWCA가 50년 동안 해온 그 역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직함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호칭을 애칭으로 불러요. 저 사무총장 같은 경우 사무총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눈. 자기가 원하는 호칭이 호예요. 호. 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불만 제로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은 모든 불만을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으면 밝히고 자기 이름 밝히기 싫으면 안 밝히고. 그게 옛날에 왜 그러니까 불만 뭐 이렇게 쪽지놓고 하는 거 비슷한 건데 그게 깔끔해진 거예요. 시스템화들이 깔끔해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팀장 이상들이 같이 논의해서 그걸 그럼 주간회의 때 논의하자, 뭐 하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거를 한 달에 2번 이상 하더라고요.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단체 카톡에 몇 시에 카톡을 올리면 될까요? 아침 7시래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괜찮아요. 합의한 거예요. 합의. 그 조직 합의한 거예요. 그런 카톡이 너무 단톡에서 많이 올라와요.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인이 하는 조직이 그냥 불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쌓이고 고름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일단은 꺼내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저는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놓다 보면 그 다음은 여기서 꺼내진 문제를 나를 투영해서 보는 걸 쓰셔야 돼요. 1차는 나를 투영해서 봐요. 2차는 두루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상적인 이야기인데요. 가끔은 자기 거울을 보여주는 게요. 조금 믿을 만한 분이 그냥 술 한 잔 딱 먹으면서 너 씨 똑바로 해 이렇게 하는 게 거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서 나 좀 도와줘라고 손 내밀 수 있으면 돼요. 나 좀 도와줘. 거꾸로 신뢰하는 분이 가가지고 너 한 번 이거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가장 쉽게 해결되거든요. 연대와 협동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이거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연대를 윤리강령 위원장님이신 그 윤영근 위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연대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낯선 이에 대한 환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낯선 이에 대한 환대고 연대를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회의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낯선 상황이잖아요. 사회적 기업 받지 않고 협동자 받지 않고 막 아우 사회 같이 업해고 싶고 막 있죠. 그렇게 하기 전에 내 마음의 환대를 잘 끌어올려서 일단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환대 패드를 하는 거예요. 일단 환대를 끌어올려서 그 환대로 그 낯선 상황, 낯선 사람을 환대로 한번 충분히 보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냥 좁혀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없이 그냥 내 주장만 가지고 그 사람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좁히면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뭔가 잘못했잖아요.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얼마나 시민사회 운동하고 여성 뭐 이거 제 말 한마디 뭐가 얼마나 꼬투리를 많이 잡겠어요. 그럼 제가 매표하는 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는데 혼내지만 말고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컵 떨어뜨리지 마. 그럼 끝나. 그럼 아이는
누구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컵을 가운데다 놓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만이 해요. 어른들 다 똑같아요. 저 옷이 먹고 혼나고 있거든요. 옷이 너무 혼나고 있는데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까지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또 그만 정리할까요? 시간이 8시 정도에 끝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뭐 혹시 그래도 네, 하나만 네. 고민하는 거라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아마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그 내용은 같이 공감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갈등의 이유가 서로 다른 근거를 가져서 지금 그래서 나누고 분류하려고 하는도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지금 정치 생산을 접근한다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는데요. 실은 아까 실체로서의 사회적 경제하고 제도로서의 사회적 경제 근데 이 관점에서 갈등이라든지 서로 다름을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제도는 당연히 필요해요. 좀 더 정확하게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제도에서의 사회적 경제가 오히려 갈등인 걸 우리 실제로 현장에서는 느끼거든요. 오히려 실제로 사회적 경제는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용적이고 더 하는데 제도 내에서 실은 그게 그런지 않은데 보면은 그 제도 내에서도 자세히 들어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제하는 가치가 시작 기준하면 그것이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마을 기업으로 될 수가 있고 자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자 협동조합이자 마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안에 제도에서 하는 순간에 스스로가 지금 가치는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서 내부를 스스로 들여다봐야지 지금 정치생 할 때 그걸 명확하게 그 제도 내에서 연결고리들 그 가치들을 그것도 하나의 품어내는 것이 정의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학습이 있어야 그건 아까 실체로서는 나는 그건 당연히 자발성이 실체에서는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규정하고 안 하더라도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자고 스스로 왔는데 그 제도 내에서 갇히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정책편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를 냈었잖아요. 이 장애인 복지할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에게 뭔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형의 장애인 그룹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우리가 하듯이 해요. 어떻게? 야, 왜 쟤네만 도와줘? 왜 우리는 안 도와줘? 그렇게 하면 그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장애인 복지가 궁극적으로 이 예산 확산이나 뭐나 이런 게 굉장히 덜이거든요. 왜 더딘지 아세요? 17개 유형을 다 예산 지원하기 전까지 마련되기 전까지 하지 않아요. 왜? 하면 혼나니까.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거마저도 잘한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뭘 한 거 박수 쳐주고 좋아할 일이죠. 야,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우리를 해줘. 너 잘했어. 좋아. 오케이.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객님도 안 해줘?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사회적 경제 유형들이 정말 상호 피해 의식이 있어요. 상호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호 피해 의식이 어디서 발단됐나를 잠깐 곰곰이 살펴보면 부처의 칸막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에 생긴 그 칸막이가 그냥 우리가 우리 거를 주장하는 거로서 올바르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해요. 우리가 칸막이 없앤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회적 기업만 중요하고 마을 기업만 중요하고 협동 기업만 중요하고 자활 기업만 중요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부처가 칸막이에서 자기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당신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나 지정받겠다라고 하면 너 그럼 마을기업 탈락시킬 거야? 취소할 거야?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어요. 부처가.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가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영역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생각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경과, 이게 자활기업도 사실은 자활운동부터 시작해서 쭉 온 경과가 있는 거잖아요. 마을기업도 그 전에 마을기업 있기 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있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에 그 농촌이나 마을 단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정책부터 시작해서 쭉 온 경로가 있어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면서 생기고, 사회적 기업 유성법도 이렇게 생겨서 사회적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쭉 온 경로가 있거든요. 그 경로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경로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인정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전략을 우린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자꾸 키우고 소리를 내는 거가 정말 도움이 될 건가. 정체성의 문제로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답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답습니다라고 어떤 누구도 얘기 못해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과정들을 쭉 훑어보면 다 사회적 경제다움이 있어요. 농협까지도 사회적 경제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비판받을 수 무지하게 많잖아요. 무지하게 많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사회적 경제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농협을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잖아요. 니네 사회적 경제야. 사회적 경제답게 해. 계속 두들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판할 건 비판하되 계속 그 다움이 발현되도록 실효적으로도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느 날 자활기업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자활기업의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순수하게 다른 거의 영역이 아닌, 그거 있을 때 거기 다른 데 문제야 라고 팔짱 끼면 어떻게 돼요? 독일에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 처음에 어떤 사람 잡혀가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냅뒀다? 누구 잡아가더라? 냅뒀다? 누구 잡아가다 냅뒀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를 잡아가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게 나하고 그러니까 나의 범위, 그러니까 나의 범위가 얼만큼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죠. 손가락도 나잖아요. 손가락 하나 잘려도 크게 내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그냥 줄 건지, 정말 그렇게 썩은 거면 잘라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치료하고 나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실효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실효적인 전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부처의 칸막이 놀이에 우리가 몰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